지금으로부터 858년 전 예수게이와 호엘룬 사이에서 한 용감한 남자아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 한쪽 손에 피를 듬뿍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테무친, 훗날 징기스칸이라 불렸죠. 징기스칸이 9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당했고 풀뿌리와 생선을 먹으며 겨우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몽골의 역사책 몽골 비사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자신의 아버지와 의형제였던 케레이트족의 왕이자 몽골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권력자인 토그릴 왕칸의 도움으로 강력한 군대 병력을 자신의 밑으로 두게 됩니다. 이후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정복 릴레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 고원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정복했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결국 당시 중국이었던 금나라마저 굴복시켰습니다. 이후 이란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몽땅 차지했더니 지금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몽골 제국의 크기는 3,300만 제곱킬로미터, 전세계 면적의 22.29%,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면적이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의 국토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인데 러시아보다 2배나 큰 규모이고 설날의 기차로 12시간은 기본인 나라 중국보다 3배 이상 큰 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 우즈벡, 카자흐스탄, 네팔, 타지키스탄 등을 모두 정복하였는데 고려는 정복을 포기하였습니다. 고려사 권103을 보시면 당시 고려와 전쟁을 했던 몽골의 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는 국민은 태어나 처음 본다. 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858년이 지난 지금도 몽골은 한국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몽골의 국영방송 몽골리안 내셔널 브로드캐스터의 엘덴바티 이즈일보드 한국 특파원은 박근혜의 탄핵 촛불 집회 당시 날씨도 너무 추웠고 비까지 왔는데 집회는 안전했고 질서 있었다 면서 놀라웠다. 국민들에게 힘이 있는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시작한 것은 1990년 3월 26일인데 2019년 3월에 이낙연 전 총리가 몽골을 방문하였을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까지 최근 두 국가 간의 협력 체제가 급속도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몽골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6개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참여해 단순히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몽골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몽골을 방문하자 몽골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이고 몽골의 바툴가 대통령까지 면담을 하는 서프라이즈급 외교를 보여주었는데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한국이 제안한 울란바토르 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 방안에 대해서 몽골이 정부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국-몽골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미 몽골과 몽골 철도학교 운영, 타반톨고의 준바얀 노선 기술 자문, 몽골 철도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의 사업들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몽골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담당할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몽골에서 결제 인프라의 혁신은 이미 한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만 해왔던 몽골에 티몬을 창업한 한국의 신현성 대표가 만든 블록체인 기업이죠. 테라가 미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P2P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몽골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택시를 탈 때도, 심지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도 한국 기업이 만든 블록체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티몬 창업자 신영성 대표가 만든 테라 블록체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Q10, 티몬, 동남아 최대 규모의 중고 거래 사이트 캐러셀 등 한국, 몽골, 일본,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 11개의 국가에서 수십 개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테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였는데요. 이들의 연간 거래액은 58조 원, 이용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이 4,100평 규모의 초대형 이마트 건물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마트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오픈한 몽골 3호점. 몽골 내에서 최대 규모의 마트로 2016년 200억 원 정도였던 이마트의 몽골 매출액은 2018년 72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이마트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죠. 한국의 BGF 리테일도 CU 편의점을 몽골에 진출시킨 지 1년 만에 매장 수를 46개로 늘리며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몽골 시장을 이렇게 싹쓸이한 이유, 몽골인들의 식문화마저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류헉이라는 전통 양고기 요리만 먹던 몽골인들이 이마트에서 한국의 삼겹살을 즐겨 먹기 시작했고, 대량으로 하루 한 끼만 먹던 몽골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들과 함께 하루 세 끼 문화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몽골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마치 제2의 한국을 보듯이 삼성이 58%로 압도적인 1위, 심지어는 푸드뱅크라 해서 농가나 식품기업에서 먹거리를 구매해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빈곤층에 기부하는 정부 참여형 한국의 복지 서비스까지 전수받고 있습니다. 전체 GDP의 4분의 1,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처럼 몽골도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큰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와 태양광을 사용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에너지 태양광 솔루션 큐엄을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은 유럽에서 7년 연속, 호주에서 5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큐셀은 실리콘 기반의 1세대 태양전지 시장에서 점유율과 기술력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브랜드 기술력, 품질 등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퀀텀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2011년 퀀텀 기술로 다결정셀 효율 세계 1위에 올랐고 2015년에는 다결정 모듈 효율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인 중코솔라, 트라나솔라, 캐나디안솔라, 통해솔라 등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지만 하나큐셀은 그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큐셀은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독일에서도 태양광 모듈 시장 1위에 올랐었습니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3.6%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하나큐셀은 독일의 태양광 기업인 헤케르트 솔라와 아이비 솔라를 제친 성과이기에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하나큐셀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결합한 주택용 에너지 토털 솔루션 큐엄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큐파트너를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도 독일 태양광 시장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지역에서만 640개 파트너사가 하나큐셀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고객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큐셀은 영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도 2년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큐셀의 시장 점유율은 13.6%로 전년보다 3.8%포인트 상승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 이 성과는 중국의 JS솔라, 일본 샤프, 중국 잉리, 캐나디안 솔라 등을 제친 성과였습니다. 하나큐셀은 지난해 10월 런던시에서 진행하는 주택용 태양광 프로젝트인 솔라투게더 런던에 1.5메가와트 규모의 고출력 제품인 큐피트 듀오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큐셀은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태양광 시장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일본 내 해외 태양광 회사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2018년에는 외국계 기업 최초로 일본의 가상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상발전소 사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집중식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난보건 능력이 뛰어난 분산형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큐셀은 일본 국민들에게 주택용 시장 선호도 1위를 지켜오며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외산 제품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이 같은 성과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큐셀은 일본의 파나소닉, 샤프, 교세라, 솔라 프론티어 등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일본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큐셀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일본 내 점유율 1위로 완벽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유럽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하나큐셀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은 네 번째 생산기지로 미국 조지아주의 하나큐셀 북미 태양광 발전 모듈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약 3만 평방제곱미터 용지에 건설한 이 공장은 연간 1.7기가와트 규모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페이스북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태양광 모듈을 납품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에 있는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뱅크소프트 스테이션 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큐셀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35만 개 모듈 전부를 납품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로 뉴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 등도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가장 경쟁력 있는 하나큐셀에게 태양광을 맡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앞으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2010년 중국 솔라폰 파워 홀딩스를, 2012년에는 세계적 태양광 업체인 독일 큐셀을 각각 인수 합병하면서 하나큐셀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독일 큐셀은 한때는 독일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태양광 기업으로 BMW 등의 버금가는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했었지만 2012년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화나는 재빨리 100여 명에 이르는 큐셀 인수 추진팀을 꾸렸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를 최대 555억 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인수하여 큐셀에 250여 명에 이르는 훌륭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인수한 지 1년 만에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 관점의 미래 신사업으로 태양광 산업을 주목했고 과감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하나큐셀과 하나솔라원이 하나큐셀로 통합했고 2018년에는 하나큐셀과 하나첨단 소재가 합병하면서 태양광 분야를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화학과 태양광 소재 사업을 한데 모아 하나솔루션을 출범시켰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그동안 모듈 유지였던 태양광 부문 사업 구조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나큐셀의 성공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빠른 결정과 집중력은 그 어느 나라 기업도 따라오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